2장에서 외국인 혐오의 부상이라 2장에서 사람들이 지구 전체에서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서 외국인 혐오가 퍼지고 있다. 유럽인들 종종 기꺼이 인도적인 계획을 지지하는 이들 포함해서 남미 매물처럼 밀려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강제로 쫓기는 사람들 가운데 17%만이 유럽에 수용되는 반면에 미국에는 16%, 아프리카 30%, 중동의 26%,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1% 받아들여진다. 2014년, 2017년 사이에 이주자 2만 5천 명이 안전한 곳까지 가려다가 사망했다. 그 중에 절반은 지중해를 건너던 와중에 목숨을 잃었다. 1993년부터 2018년 동안에 34,061명이 이상의 죽음이 여세유람이라는 치명적인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 1970년 1월 1일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로 죽은 전체 사망자보다 많은 숫자다. 그렇군요. 자, 1970년 이래 서유럽에서 테러리스트 손에 살해되거나 부상당한 사람은 대부분 지하디스트가 아니라 다양한 분리주의 그룹, 아일랜드 민족주의, 또 얼스터 개신교 전 군사집단, 바스크 분리주의자, 또 이탈리아의 네오파시스트와 극단 좌파에서 살해된 것이다. 북아일랜드에서 극좌파 에서 3,720명이 살해되고 이렇게 살해가 되었군요. 25세 이하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47,541명이 부상을 당했다. 서유럽에서 테러 사건이 정점에 달한 때는 1979년인데 지하디스트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이다. 대중의 상상 속에서 테러리스트라는 단어는 저절로 무슬림을 떠올리게 하지만 유럽에서 한 개인이 총민원서를 가장 많은 사상자로 나온 것은 2011년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극우 이슬람 혐오라전 아네로스 브레이크버그는 77명을 살해했다. 주로 노동당의 젊은 지지자였다. 영국에서 개인이 저지른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은 무슬림이나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실직한 골통은 거리업자 16명이나 살해했고, 또 택시 운전사 2016년에 12명 살해했고, 전직 상점 주인이 어린이를 12명, 또 교사 살해, 이런 것들. 서유럽에서 최악의 테러 사건은 1988년 12월 베남 전보 제트기에 설치된 폭탄이 스코틀랜드 로커고 상공에서 터져서 승객 259명 전원 그리고 지상에 있던 11명까지 직사했다. 리비아가 책임을 인정했지만 많은 이들은 순전히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테러 주동자 압델 바센트 알메 그라히가 2001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2년에 사망했고, 논쟁은 계속되었고 2020년 3월에 스코틀랜드 형사사건 재심위는 오심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테러리스트들은 군사 표적이나 그보다 빈번하게 무고한 민간인을 겨냥해서 의도적으로 폭력을 형사, 정치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군사학자 프레드릭 다음과 같은 말로 너짓이 표현과 별로 다르지 않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날려버린 게 아니다. 그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폭력이다. 죽음과 파괴는 가장 개탄할 만한 전쟁의 측면이긴 하지만 부차적으로 중요할 뿐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정치적 목적을 추구해야말로 전쟁에서 벌어지는 학살과 일반적인 살인을 구분하는 모든 것이다. 아마 오사마 빈라덴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9.11 이전에 자연재해가 아닌 사건으로 미국 민간인이 가장 많이 희생된 것은 1978년 11월
가이아나에 있는 짐 존스 목사의 정글 거주자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존스를 추종하던 남녀노소 900여 명이 살해되거나 그렇군요. 900여 명이나. 게임에 넘어가서 자살했다. 존슨은 테러리스트나 무슬림이 아니라 미국에서 번성하는 수많은 광신적인 종교 집단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텍사스 웨이코 다비스의 지도자 데이비드 커리시와 비슷한 인물이다. 1990년 4월 웨이코 포이어 연방 소속의 최종 공격으로 어린이 20명을 포함해서 76명이 사망했다. 9일 이전에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낳은 테러 공격은 터미시 맥베이의 소행이었다. 1995년 4월 19일 맥베이는 오클라호마 시티의 연방 청사를 폭파해서 168명을 죽이고 680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맥베이는 무슬림이나 멕시코인 아랍인이 아니었다. 그는 조지아의 군사학교를 나온 총기 예호가이자 1991년 걸프닐스 훈장을 여러 개 받은 제향 군인이었다. 많은 공화당원들처럼 그 역시 큰 정부에 반대했다. 개인이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총기 난사 사건은 2017년 10월 1일 라스베이거스에서 벌어졌다. 최소한 58명이 살해되고 부상자도 500명이 넘었다. 살해명이 무슬림을 자처했더라면 이 공격은 테러 사건으로 분류되었을 테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이슬람 탓으로 돌렸을 것이다. 2010년 6월 49명을 살해한 올랜도 대량 살인 사건의 외톨이 범인 오마르. 마틴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만약에 라이브에서 살인자가 난민이었다면 많은 이들이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고 이미 무기에 들어있는 난민은 고국으로 돌려보내라고 극성스럽게 요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해외에서로 은퇴한 64세의 백인으로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었다. 라이브에서 총격사건 한 달 뒤에 텍사스 서들랜드 스프링스에서 미 공군 출신 역시 백인이 침례교회에 들어가서 26명을 살인했다. 물론 두 석은 모두 은퇴 회계사나 공무원 출신을 겨냥한 격렬한 비난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불안과 공포도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는 침례교 습격자는 정신병자라면서 다른 사람이 총으로 쏴 죽여도 다행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쏴 죽여서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교회가 무장 경비원을 채용해서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산자 자신의 경비원 출신이었다. 수많은 상원 의원과 정치인이 라이베거스의 비극에 애도와 공포를 표했는데 그 중에는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맥케인 상원 의원도 있었다. 전미 총기협회에서 770만 달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그는 희생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2016년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마코 루비오는 모든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편 전미 총기협회에서 거금 330만 달러를 받았다. 라이백에서 희생자들을 진심으로 애도한 리처드 부 상원 의원은 690만 달러를 받았다. 로이 블런드 상원 의원은 비극적인 인명 손실에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도 450만 달러를 받았다. 톰 딜리스 상원 의원은 마음속 깊은 애도를 하면서도 440만 달러를 받았다. 이 명단은 계속 이어진다. 2018년 2월 플로리다 학교에서 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서 학생 17명이 한 졸업생이 쏜 총에 목숨을 잃었다. 그제 8번째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이다. 이 사건이 벌어지자 공화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기도와 애도를 전했는데 총기협회 로비에 선거운동가 자금을 크게 의지하는 이들이었다. 트럼프가 내놓은 초현실적인 해법은 교사를 무장시키는 것이었다.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는 벽군에서 트윗을 날렸다. 손에 범죄자의 피를 묻힌 공화당원들은 총기 폭력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편 합리적인 총기 규제법을 봉쇄하면서 매일같이 대량 학살이 벌어지게 방치하는 살인 집단 전미 총기협회의 자금 수백만 달러를 하루 몰라고 챙긴다. 비록 그 먹을 살인마다 몇 달 뒤에 5월 18일
렌타피 학교에서 불만에 가득 찬 학생 하나가 총을 쏴서 학생 10명을 죽였다. 무슬림도 아니고 테러리스트도 아닌 가해자는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을 겨냥했다고 한다. 10월에는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이 공격을 당해서 11명이 사망했다. 살인자는 유대인을 싫어하는 백인 중년 남자였다. 유대인이 멕시코 이민자로 돕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몇 주 뒤에 캘리포니아주 사우오스크에서는 백인이고 무슬림이 아닌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군인이 12명을 살해했다. 2019년 5월 30일에 버지니아에서 불만을 품은 시 공무원 역시 군에 복무한 적이 있다. 동료 12명을 살해했다. 2019년 8월에 멕시코의 국경을 접해서 라틴계 인구가 많은 엘베소에 있는 월마트에서 젊은 백인 우월주의자 12명 이상을 쏴죽이고 훨씬 많은 수에게 부상을 입혔다. 텍사스 역사상 그리고 미국에서 범죄 발생률이 손꼽히기 낮은 트럼프가 2019년 국회 연설에서 허위로 단언한 것과는 반대다. 도시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었다. 제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또 다른 백인 남자가 9명이 살해했다. 이 목록은 계속 이어진다. 미국 현재 전쟁 중인 예멘보다도 민간인이 총기를 보유한 비율이 더 높다. 전체 강력범죄 가운데서 64%가 총기범죄인데 영국의 4.5%가 비교된다. 알다시피 소수자가 저러는 악행으로 공동 전체가 포위당했다는 위협감을 느낄 때 문제가 생겨난다. 로치 데일리나 로드름 같은 잉글랜드 북부의 소도시에서 주로 파키스탄 출신 영국인이 아시아에게 경단 미성년 여자들을 강간 학대에 착취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당연하게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렇게 인종주의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국제통화기금 전 총재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영화 감독 소미엄 판결받은 미국 금융가 칠성의 13세 미성년자 불법 성관계 마지막에는 하지만 꼭 언급해야 하는 최근에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헐리우드 제작자 와인스타인 등을 염두에 두면서 유력한 유대인은 성추행 문제 있다고 함하게 주장한다면 당연히 격렬한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권력자 남성은 종족적인 출신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성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폭로된 것처럼 2018년 1월 런던 도체스터 호텔에서 남자들만 모인 가운데서 열린 자선 갈라쇼에서 검은 넥타이를 맨 남자 360명이 참석했다. 기업가, 부동산, 영화 제작자, 금융가 등등등등 이렇게 유명 인사들이 노출 심한 검은색 의상에 어울리는 속옷과 하의를 갖추라는 지시를 받고 비밀 음수 계약서에 서명하고 온 여자들이었다. 여자들 일본은 용돈을 벌려고 온 학생이었다. 다수가 몸을 더듬는 성추행을 당하고 추잡한 예술적인 말을 듣고 남자하고 침실까지 같이 가라는 요청을 거듭받았다. 몇몇 남자들은 계속해서 여자의 치마를 걷어올렸다. 어떤 남자는 그녀 여자에게 자기 성기를 노출했다. 기부금 모금 경품 가운데서 최대 100명 가까이 주는 스트립바 이용권도 있었다. 여자들을 섭외하는 이런 호스티스 전문 대행사가 맞았는데 하루 저녁 일당으로 150파운드 약 24만 원을 받는 여자는 키가 크고 늘씬하고 예뻐야 했다. 연애 경험 많은 호스티스는 꽤 많은 남자들이 쓰레기였다고 솔직히 털어놓는다. 이날 밤에 세계 금융의 중심지에서 이른바 세계의 지배자들과 산업 수장들은 저럴 정도로 섹스에 끈질긴 젊은 잡놈들처럼 행동했다. 자기 자아를 달리려고 여자한테 맡기면서 참 재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2010년 끔찍한 지진이 일어나서 16만 명이 사망하고 30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150만 명이 노숙자가 된 뒤에도 옥스팜 등에서 일하는 일부 구호 활동가들이 IT에서 매춘부를 돈 주고 산 일이 있다. 잉글랜드 서부구 공공기소청 책임자로 강제결혼, 여성 성기절제, 명예살인 반대 캠페인을 벌여온 나지르 아프잘 원인은 무슬림이다. 따르면 영국 성범죄자 가운데 절대다수가 백인 남성이다.
잉글랜드 청소년위원회 부위원장 성범죄자들은 일각에서 믿고 싶어하는 것과 달리 모든 종족 집단에서 나오고 피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동 성학대 전반을 살펴보면 한종족 집단의 가해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가 남성이다. 최근 인종주의가 뚜렷하게 급증하긴 하지만 우리는 1950년대와 60년대 영국의 상황이 더 나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950년대에 애들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영국 식민지로부터 유색인이 나라로 이전하는 것을 저지할 방도에 관한 검토에 착수했다는 1958년 8월 런던 민족폭동이 일어난다. 당시 흔히 테디 보이스라고 불린 우파 백인 청년들이 촉발시킨 사건이었다. 1년 뒤에 1959년 총선에서 30년 영국 파시스트 연합 지도였던 모즐리가 새롭게 결성한 연합운동을 대표해 킹슨로스도 출마하면서 카리비해 출신 이민자들을 강제 본국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가 얻은 득표율이 7.6% 작은 숫자가 아니었다. 이런 등등등등. 충격적인 것은 어떤 세력이나 어떤 지역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의 어떤 육신적인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저지르는 여러가지 사건들이다, 일이다. 1968년 노동 정부는 영연방국가 시민들이 영국에 이주 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축소하는 법을 또 이렇게 했다. 그러나 이렇게 덜 유명한 두 번째 연설에서 언급한 사건들은 거의 전부가 허위 사실이었다. 허위로 이렇게 만든다. 파월에 비해서는 그가 보건장관을 재직할 때 흑인 이민자들에 관해 불만을 토로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서 더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그 시기에 보건당국은 국민의료 시스템에서 일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옛 식민지에 계속 인력을 충원했다. 그는 보건장관으로서 낙제점이었다. 입덧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임신부가 복용한 약물 탈리도마이드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것을 거부했는데 이는 결국 세계전쟁에서 심각한 뇌 손상을 포함한 8달의 기형아 출산 사례 1만 건 이상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파월의 수석 의료 자문관은 이 약의 제조사인 디스틸러스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었다. 설상가성으로 파월은 또한 자궁경부암 검사 도입을 거부해서 이의 검사를 받아들여서 많은 생명을 살린 미국과 달리 숱한 희생을 방치했다. 피의강 연설도 부정확한 내용이 많다. 파월은 고전 지식이 희박하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아이네스를 이용했다. 앞을 내다보니 불길한 예감이 가득합니다. 로마인처럼 핏물과 흥건하게 거품이 있는 티베르강이 보입니다. 잘못된 인용이다. 피를 예견하는 것은 로마인이 아니다. 당시에는 로마인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리스의 신 아폴로가 그리스의 여사제인 쿠마이 나폴리 근처에 있는 그리스의 시빌레를 통해서 말한 것이었고 시빌레는 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쟁 소름 끼치는 전쟁과 핏물로 흥건하게 거품이 있는 티베르 강이 보입니다. 이것은 침략과 정복에 관한 이야기다. 파워로 올버햄프턴 유권자들을 위협한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역사의 격렬한 아이러니 덕분에 이 유권자들은 아프리카 카브리인 혈통 흑인은 엘리너 스미스를 노동당 하원으로 선출했다. 피의강 연설 이후에 보수당 지도자 에드워드 히스는 파월을 그림자 내각에서 해임을 했다. 파월은 예상치 못한 집단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해리 피엄은 기독교 반공주의자가 이끄는 항마 노동자 1000명이 인옥을 욕하지 마라, 영국을 검게 칠하지 말고 그냥 돌려달라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했다. 파월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항의한 것이다. 스미스 필드 시장의 영로 운반인들도 그 뒤를 따른 반면에 보수 성향의 타임스는 파월의 연설을 사과하다고 평했다. 파월은 지지 편지 수천 통을 받았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가 이번뿐 아니라 여러 차례 허위 사실을 말했고 빈번히 그랬다는 거죠. 거의 수많은 지지자들과 성인전 한 명의 사이먼 해퍼는 파월을 긍정적으로 다룬 묵직한 전기를 쓴 작가인데
데일리 메일에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그에 관해서 글을 썼다. 추봉당한 예언자 탄생 100년째인 이넉 파월은 수많은 중대한 정치에서 정당함이 증명되었다라는 표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 파월은 영국 유럽 연합 가입 반대론자였고 열렬한 통화주의자였다. 즉 병적 징후들의 선구자였다. 병적 데일리 메일이 파월을 미화하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다. 이 신문은 난민을 비방하는 기사를 끊임없이 만들면서 종종 많은 수가 실제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데일리 메일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등등등등.